11월 12일 화요일 글로벌 비트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11월 중순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올해 한 해 동안에는 뉴욕 증시가 계속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 말을 하다가 한 해가 저물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저력을 보여주는 미국장이죠. 네, 지금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또 비트코인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트럼프 랠리가 이어질까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확실히 비트코인 시장 안에서는 그 강세가 확인되는 듯합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우선 체린 앵커와 함께 전반적인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네, 재향 군인의 날을 맞아서 미국은 지금 휴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은 하루 쉬어갔고요. 주식 시장은 정상적으로 개장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오늘 은행주 강세 그리고 세일즈포스의 급등에 힘입어서 장 막판까지 탄력도를 비교적 잘 지켜나가는 움직임 0.7% 가까이 뛰어오르면서 처음으로 44,000포인트 선 위에서 거래를 마치게 되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역시도 강보합권 정도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오늘 장 막판 6,000포인트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6,000선 위에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이네요.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섹터와 종목별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독보적인 트럼프 트레이드 질주를 이어가는 종목 바로 테슬라가 되겠습니다. 간밤에도 8.1%의 급등세를 연출했는데요.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가 테슬라의 목표가를 기존 $300에서 $400로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 25%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트럼프의 백악관 진입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AI의 성장 스토리에 있어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AI와 자율주행 부문의 가치를 1조 달러로 추산했는데 지금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 정도 되니까 앞으로 몸집이 2배 정도 불어날 수 있을 거란 예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테슬라와 함께 오늘 리튬 대장주인 엘버말의 주가 역시도 10%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 보통 이 두 가지 종목이 함께 움직이면 국내에서 2차 전지주들이 좀 시세를 내주기 마련이죠. 오늘 2차 전지주들의 움직임도 보셔야겠습니다. 한편 테슬라를 제외한 여타 M7 종목들은 대다수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주들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까지 동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TSMC가 중국의 AI 반도체 공급을 중단한다는 소식이 들려온 가운데 미중 간의 반도체 패권 전쟁이 더욱 격화할 거라는 우려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과 램 리서치 등이 3% 비교적 큰 낙폭을 기록했고요.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오늘 비교적 큰 폭으로 밀려났습니다. 2.5% 하락하면서 5,156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다우지수 상승의 주역이죠. 세일즈포스의 주가가 6% 정도의 플러스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나흘 전에 AI 부문의 인력을 1,000명 정도 고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후로 4거래일 연속 랠리를 이어가고요. 상승률은 오늘이 제일 높습니다. 종가의 경우에는 6.2% 급등한 $341 선 가리키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헬스케어 섹터로도 가보겠습니다. 에브비의 주가가 큰 폭의 급락을 나타냈습니다. 조현병 치료제에 대한 임상 이상 결과가 실망을 안겼는데요. 이 약물을 복용한 환자들에게서 유의미한 증상 개선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발표가 있었고요. 에브비의 주가는 이 소식에 12%대 급락을 하면서 $174 선을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랬던 반면에 대표 경쟁사죠.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의 주가는 10%대 폭등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금융 섹터도 점검을 해보시죠. 대형 은행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트럼프 정권 하에서의 규제 완화 기대감 오늘 반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월가 기관의 매수세도 좀 몰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헤지 펀드들이 지난 한 주 동안 은행 주식을 3년 내 최대 규모로 매입했다는 소식도 체크를 해드립니다. 그 밖의 특징주들 점검해 보시죠. 트럼프 수혜 업종으로 국내에서도 최근에 우주항공 테마가
주가가 급부상을 하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개인적으로도 우주 산업에 욕심을 내고 있고 또 그의 든든한 후원자인 머스크 역시 우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가 앞으로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 자리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 스페이스X는 잘 아시다시피 상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투자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차선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로켓랩이 되겠는데요. 소형 로켓을 만들고 그 로켓으로 우주에 위성을 쏘아 올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적자 기업이라는 점에는 유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주가는 9.4% 뛰어오르면서 14.8달러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암호화폐 관련주들도 보시죠. 이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86,000달러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비트코인 현물 대표 ETF죠. IBIT의 운용자산 규모가 금 ETF인 IAU를 추월하기도 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연내 10만 달러 선을 훌쩍 웃돌 거란 전망이 나온 가운데 변동성에는 유의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죠. 오늘 대표 종목 가운데 마라홀딩스가 30% 가까이 뛰어오르면서 25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고요. 그 밖에 대표적인 비트코인 관련 주식들 일제히 급등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금 관련 주식도 보겠습니다. 이 트럼프의 당선 소식 이후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자 달러와 반대로 움직이는 금 가격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죠. 트럼프 당선 직후에는 3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을 보였고요. 오늘 장에서는 7주 만에 최저 수준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후에 연준이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시행한다면 장기적인 강세 전망은 여전히 지킬 수 있겠다. 이러한 코멘트들도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대표적인 금 관련 주식인 뉴몬트의 주가는 금 가격 약세와 함께 6% 폭락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민간 교도소 관련주들입니다. 또 하나의 트럼프 트레이드가 되겠는데요. 이 트럼프 당선자가 차기 국경 총독에 자신의 첫 임기 동안 이민세관 단속국 국장을 지낸 인물을 임명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사람은 상당히 강경하고 보수적인 이민 정책을 시행하기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 교도소 관련주들의 주식들이 올랐습니다. GEO 그룹의 경우에는 4.4% 뛰어오른 26.5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징주 마무리하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 이어가시죠. 네, 글로벌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이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간밤에 10%가량 말 그대로 폭등했는데 그렇게 87,000달러를 돌파하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갈까 기업들은 계속해서 보유량을 늘리고 있고 이 전망치 역시나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에 미 의회도 가상자산에 우호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지면서 가상화폐 황금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규제 완화 기대감과 가상자산 가격이 가파르게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가운데 비트코인은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회사인 마이크로 스트래테지의 비트코인 보유액이 2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한 4시 반경에 비트코인 86,00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연이어 그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했습니다. 지금 87,000달러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트럼프의 당선 그리고 레드 수입의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 시점을 기점으로 이 비트코인이 정말 말 그대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마이크로 스트래테지는 추가 보유, 이 비트코인 추가 보유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금으로 25만 2천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향후 3년 내에 이 42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더 써서 비트코인을 살 것이다 라는 계획도 공개한 겁니다. 사실 지금 너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과열되어 있다. 지금 경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기업들이 연이어서 비트코인을 보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망 자체도 나쁘지 않다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지금 이뿐만 아니라 스탠다드 차트
트렌드차트에서는 비트코인 고점 전망을 가장 높게 보고 있는데요. 올해 말까지 아니면 트럼프 당선일까지 이 12만 5천 달러까지 출범 시기에 맞춰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12만 5천 달러 지금 기준으로 한 45%가량 더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러한 관점 내에서 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가상자산의 강세까지 체크해봐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솔라나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당선인 취임 시기에 맞춰서 상승할 여력이 있으니까 지금 이러한 흐름에 전반적인 흐름 계속 이어가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중국 시장은 지금 괜찮을까? 어제 방송을 통해서 이 부양책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11일 기준으로 중국 증시는 급락과 급등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인 광군제가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예상보다 더 뜨거운 열기가 이어지지 않다라는 평가입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로 불리는 광군제가 11일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기 둔화로 올해는 작년과 같은 열기를 느낄 수 없다고 보도됐습니다. 2022년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강력한 봉쇄 조치가 취해진 이후 인기가 시들해졌고 사실상 연중 할인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알리바바는 올해 할인 행사 기간을 더 늘렸습니다. 최근에 중국 GDP 그리고 소비가 좀 잘 좋지 않다, 흐름이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이 중국의 GDP에 가장 중요한 역할로 꼽히고 있는 것이 바로 개인 소비입니다. 아무래도 중국 GDP의 40% 이상을 개인 소비가 차지하는 만큼 이 지금 개인 소비가 빨리 회복이 되어야 중국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가득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어찌 보면 부양책의 효과가 나오기 전에 이 광군제의 효과가 단기적으로 조금 더 힘을 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대감으로 여러분 11일 광군제 지금 상황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이에 두고 지금 알리바바의 증가율, 판매 증가율이 3에서 6%가량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징둥닷컴의 GMW는 4에서 7% 판매를 늘릴 것이다라는 증가치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전년 아니면 통상적인 이 광군제의 효과가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데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긴 기간 그리고 엄청난 폭의 할인을 진행하는 것에 비해서 효과가 거의 나오지 않는 것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전망 속에서 글로벌 투자 은행들은 GDP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우선 UBS 측에서는 올해 초에 4.8%로 유지했던 GDP를 4%로 내린 겁니다. 0.5% 이상 정말 엄청난 폭으로 줄였다는 점이 지금 비관적인 전망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듯한데요. 아무래도 이 미국이 중국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전망에 그리고 부양책의 효과까지 나오고 있지 않으면서 지금 단기간에 좋아지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EUI 측에서도 2028년에는 3%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중국, 미군의 관세 폭탄에 맞닥뜨린 상황 속에서 이 중국의 10조 위안의 투입이 아직 효과를 보기 어렵다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양책이 더 필요하고 앞으로 더 내놓아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내놓은 이 부양책이 실질적인 이 실물 경기 부양책에는 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위안화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요. 지금 달러 기준으로 7.2위안을 뚫고 더 하락한 상황입니다. 우선적으로 GDP가 어떻게 극복을 해줄지 부양책의 효과까지 계속해서 살펴봐야겠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보면 트럼프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어느 정도 훈풍이 불어온 시장이었는데 사실 빅테크 기업들의 하락폭은 조금 강력했습니다. 아무래도 TSMC발 악재가 이 빅테크 기업들의 하락세로 가져왔는데요. 이러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1% 넘는 낙폭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IB 측에서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나섰습니다. 어떠한 이야기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퍼 샌들러는 엔비디아에 다가오는 블랙웰 칩 출시와 인공지능 컴퓨팅 분야에서의 선도적 위치를 이유로 이 반도체 거인을 최고의 대형주로 꼽았습니다. AI 가속기 시장에서의 지배적인 위치와 함께 새로운 블랙웰 칩 출시로 인해 주가가 더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11월 20일 발표될 3분기 실적이 주가의 새로운 상승 요인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 엔비디아가 조금 하락하기는 했지만 시총 4조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AI 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AI 칩 수요가 해당 증가에 계속해서 힘을 더하고 있는데요. 이에 여러 IB 측에서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우선적으로 파이퍼 샌들러가 엔비디아는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보유해야 할 주식이다라고 밝히면서 목표 주가를 175달러로 올려 잡았습니다. 175달러 지금 종가 기준으로 약 20%가량 높은 수준인데요. 지금 TAM 시장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이 AI 가속기 시장 내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할 것은 엔비디아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전망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간밤에는 파이퍼 샌들러뿐만 아니라 모건 스탠리도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160달러로 올려 잡았고요. UBS 측에서도 185달러로 올려 잡은 겁니다. 사실 간밤뿐만 아니라 이번 주 내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로젠블렛 증권 측에서도 190달러, 200달러로 올려 잡은 바가 있는데요. 이 정도 목표 주가라면 시총 4조 달러는 무난할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다가오는 20일 실적 발표가 아주 중요해 보이는데요. 지금 LSEG 측에서도 지금 매출 전년 동기 대비 80%가량 늘어날 것이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대치만큼 좋은 성적을 내준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좀 무난히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선 20일 어떠한 성적을 공개하게 될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상품 시장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비트코인이 초강세를 보였던 시장, 하지만 이에 비해서 WTI 국제유가도 금값도 하락했습니다. 아무래도 달러 강세로 인해서 WTI는 2% 넘게 하락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중국 수요 둔화에 대한 전망도 지금 영향을 주는 듯해 보입니다. 금값 역시나 이 트럼프 당선 확정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2%대 낙폭을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